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잠시 주춤거렸었던 미국 증시가 다시 파죽지세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떨어질 줄 알았던 엔비디아는 다시 오르고 있고요. 그동안 못 오르고 있었던 테슬라는 뒤늦게 오르고 있습니다.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 라이브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위쪽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미국 주식은 끝없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독보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계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걱정은 하는 게 아니야,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요즘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틀 전 7월 4일 목요일에 세 가지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연달아 발표되었습니다. 모두 연준에서 중요시 여기는 고용과 내수와 관련된 경제 지표였습니다. 세 개의 경제 지표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면서 이때부터 달러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ADP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예상보다 낮은 15만 명 증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비농업 부문 고용이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역시 확실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매주 발표되는데요. 5월달부터 늘어나더니 현재에는 작년 8월달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조업 경기는 ISM 제조업 지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만 내수와 연관된 서비스업 경기는 ISM 서비스업 지수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월달 서비스업 지수가 갑자기 위로 튀면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에 발표된 6월달 서비스업 지수는 다시 폭락하면서 역시 생각보다 경제가 좋지 않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했습니다. 세부 항목을 봐도 전체적으로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점점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느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항목 중 충격적인 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신규 주문 증가를 예상하는 응답자 비중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리한 것인데요. 이 수치가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2001년 IT 버블 시기 때보다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일부 상류층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금 미국 경제가 좋지 않다고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도 좋지 않고 앞으로 신규 주문 증가도 그렇게 늘어날 것 같지 않다고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개인들의 초과 저축 금액이 정리된 것인데요. 최근에 이 수치가 업데이트되어 다시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때 정부 주도로 마구마구 돈을 풀었었죠. 그때 당시 미국 개인들의 초과 저축 금액은 2조 달러를 넘었었는데요. 그렇지만 그 이후 지원금이 끊겼고 고금리에 시달리면서 이러한 저축 금액이 야금야금 줄어들더니 올해에는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초과 저축 금액이 부족해지면 사람들의 내수가 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집에 쌈짓돈이 있어야 내가 내구재도 사고 외식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요. 쌓아둔 돈이 없으면 그냥 흔히 말하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로 인하여 서비스업 지수가 안 좋게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은 내수와 고용이 슬슬 꺾이고 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 대망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고용 보고서에는 여러 항목이 있죠. 저는 이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만 보겠습니다. 먼저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를 볼까요? 이것은 꽤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9만 명 증가였는데요. 이것을 상회하는 20만 명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은 수치라 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노동부에서 고용 보고서를 발표할 때 이전의 고용자 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노동부는 매번 고용자 수를 높게 발표하고 그 이후 몇 달 지나면 이 수치를 확 낮춰버립니다. 지난달 수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달에 발표된 5월 달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는 기존에 27만 명으로 발표했었다가 이번에 이 수치를 21만 8천 명으로 확 낮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대충 조사해서 27만 명 이렇게 발표해놓고 이번에 다시 살펴보니까 5만 명을 과도하게 잡았어. 5만 명 내가 다시 깔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5만 명이면 전체 고용 증가의 20% 정도는 되는데요. 20%를 마음대로 깎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뒤늦게 낮추면 사람들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마 이번에 발표된 수치도 다음 달에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의 세부 항목을 보면요. 맨 아래에 있는 정부에 의한 고용이 이번에 7만 명이나 됩니다.
정부에 의한 고용은 정부 마음대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수 있는 거죠. 세금만 투입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면 이번 달 고용 증가는 13만 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지표 마사지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와의 토론회에서도 참패를 당했잖아요.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지표 마사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시도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고용을 볼 때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자 수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는데요. 이번 달에는 오히려 8,000명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증가해 왔다가 이번 달에는 감소를 해버렸네요. 아무리 틀어막아도 틀어막을 수는 없었나 봅니다. 제조업은 위축되고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을 계속 뽑아가면서 고용 지표를 마사지하고 있다,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와 실업률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전체적으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이틀 전에 발표된 것과 비슷하게 경제 지표가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나왔다고 미국 경제가 망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말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고용이 꺾이게 되면 연준도 금리 인하를 서두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부터 달러가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러도 슬슬 힘이 빠지나 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달러는 망했다라고 하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냥 해당 고용 보고서가 달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것을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같은 고용 수치라도 달러는 반대로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투자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 보고서로 인하여 사람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같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선물 시장에서는 9월달 금리 인하를 확실하게 하는 것 같고요. 이번에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서 9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70%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 연준은 연내 2차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선물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베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 썸네일에 장미 한 송이를 그려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태풍이 불어오고 있지만 금리 인하라는 장미 한 송이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는 악재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경제 위기 때, 그리고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 2001년 IT 버블 시기 때 모두 다 금리 인하와 함께 증시 폭락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시가 코로나 이후 쭉 올라왔었잖아요.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른 피로감도 있기도 하고 만약 이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증시가 폭락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과연 정말로 그러할지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그리고 저의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